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조금만이 다를 겁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강의 하나만 들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좋게 나쁘게. 그냥 좋게 매우 좋게. 매우 좋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들 중에 가장 큰 것 한두 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손바닥 박수 얘기를 했던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좋다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왜 좋아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혈액이라는 이 애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첫째 뭘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에 음식을 공급해준다. 영양분을. 맞죠? 두 번째는 그 세포에 남은 노폐물을 빼준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뭘 하는 거야? 부식차 역할을 해주고 또 쓰레기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며칠만 이 음식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고 며칠만 빼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난감하죠. 바로 그래서 혈액이 좋으면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제때 빼내는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포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잘 모르면 손가락 실로 묶어놓고 이렇게 있다 끊으면 어떻게 될까? 거의 썩어있죠. 그래서 혈액순환은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몸에 순환하는 게 혈액만 있을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뭔가가 있어. 예? 기는? 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대단. 기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기는, 기 보셨어요 혹시? 기 믿어요? 기는 종교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닌데 흥부가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일이 풀려요, 꼬여요? 그거 있죠? 맞습니까? 자, 이 기라고 있다면 기는 가벼우니까 손바닥에서 많이 움직여. 그래서 박수를 치면 기의 분포도가 좋아져요. 기의 분포도가 좋아지면은 일이 잘 풀릴까 꼬일까? 풀리죠. 기의 분포도가 좋아질 때 결국에는 기분 좋기도 한 거예요. 나는 기분 좋으면 일 꼬여야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없죠? 맞습니까? 근데 기의 분포도가 좋아지려면은 박수를 대충 치아줘야 할까? 제대로 치아줘야할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저는 잠깐만요. 제가 옷 좀 벗어도 돼요? 네. 상의만. 네. 상의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해? 거기까지 제가 좀 저기 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박수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말하지 않아도. 저는,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2호, 호는 권군과 석학을 씁니다. 소재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기운이 제대로 돌고 여러분도 기운을 받아가고 저도 기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운명적인 요소라든가 하다못해 사주팔자 풍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그게 정말로 효용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활용할 부분이 있는가 심지어는 또 허 교수님의 특별 주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까지 팁을 주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박수를 한 번 더 쳐줘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조이자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해라. 여러 가지를. 그 마음으로 직원들 대한다는 게 잘못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요. 그게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하면 성공할까? 그거 가지고 성공할까? 여러분들이 듣긴 듣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뭔가 해내죠. 조이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많이 앞으로도 수없이 듣게 된 성공학 강사들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TV를 몰입해라. 어떤 때 집중해라. 고객 관리 열심히 해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고객 관리 열심히 한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고객 관리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1번 생일 때마다 전화해주는 사람, 2번 문자해주는 사람, 3번 손 없다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하는 거고 모두를 나무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애초에 바꾸지 못하고 정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정해져 있고 어디까지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미래는 예측이 가능할까?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운명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 맞습니까? 네. 저 정도는 전부 다 돼야 되는 거죠. 뭐 저 정도는 우습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워낙 여기가 사람들이 혹시 잘 나가는 무대에 있으면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계속 잘 나가죠.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잘 나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여기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대부분 잘 나갈 것 같아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허 교수님이 워낙 또 잘 나갈 뿐이니까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뭘 먹고 저렇게 맛있다겠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성공이라는 건 우리가 어차피 해볼만 합니다. 이분 누구예요? 반기문.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도 어떤 성공인가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야? 반기문 총장님이 더 성공한 분이에요? 저분이 더 성공했어요? 굳이 따진다면? 반기문 총장님도 이쪽? 뭐 돈으로 따지면 반기문 총장님도 저기 트럼프가 조금 더 많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전 세계 누가 더 성공했을까? 인격으로 치면 훨씬 낫죠. 그럼 혹시 착한 일 하면 우리 복 받을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복 받았고 이 사람도 복 받은 착한 일 많이 해서 맞잖아요? 영국 총리 이 두 분은 상당히 비슷하잖아. 인격도 비슷하고. 근데 저렇게 아주 훌륭한 인격 가졌기 때문에 세계의 대통령을 했다라 말하면서 약간 껄쩍지근하죠. 맞습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참 난감한 거예요. 이분은 또 훌륭한데 아주 요즘 떠오르는 데서 하다가 좀 있다가 50일도 못 채우고 또 물러나시고 갑자기 이분이 나왔어. 80년생이 심지어 80년대생이 갑자기 80년대생 하니까 눈이 어디 가네. 여기 좀 상당히 더 젊으신 분이 있는 것도 같아가지고 80년대생이 지금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저런 거 보면 참 세상사가 참 알다가도 모르죠. 맞습니까? 참 애매합니다. 이분은 혹시 누군지 모르죠? 처음 들어봤죠? 네. 제가 이제 제가 하는 포럼에 작년부터 너무 훌륭해서 총재를 모셨는데 저분은 교육부 장관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백신연구소 상임 고문도 하시고 제1회 과학한림회 회장도 하시고 그런데 저분은 모든 보직을 한 번도 내가 하겠다 해서 한 적 없어요. 나는 안 하겠다. 나는 그릇이 안 된다는데 전부 다 미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떠밀려가서. 그리고 95세인데 지금 28년생. 지금도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걸어다니면서 참 존경할 만하죠. 맞습니까? 돈은 많지 않으세요. 당신이요 수행기사 하나를 두시는데 누가 후원해주라 했더니 거기 서울대 옆에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봉급이 많이 나오나 했더니 거기는 내가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연금 받는 거 가지고 기사 월급 주고 사모님하고 둘이 먹고 사시면서 그냥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참 존경스럽죠. 어느 분이 진짜 성공한 분일까? 그건 여러분의 숙제로 듭니다. 한번 진짜 운명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찡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3년 후나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현재의 성공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오는 분도 저거 식당 가시는 모두 밥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좋은 거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 베풀수록 더 커진다고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어느 굴뚝에 연기 날지 모른다고. 저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낌없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서 사실을 봤죠. 그래서 더군다나 외식 사업에 또 오늘 외식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 해가지고 식당이기 때문에 저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은너운 정해진 부분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조금 공부 학문적 차원에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미래 예측학 박사입니까? 미래 예언학 박사랍니까? 아까 얘기할 때? 예측. 그럼 예측과 예언이 같은 얘기일까? 다른 얘기일까?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예측과 예언이 어떻게 다르냐? 예측은 어떤 것들을 미래를 얘기하는데 어떤 규칙, 일정한 규칙이나 어떤 공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규칙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똑같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배워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언은 규칙이 아니야. 그냥 편한 말로 심기. 누가 갑자기 그래. 어떤 모습이 김정은이 다음 달에 죽어. 어떻게 알았어? 괴시 받았어. 안 죽으면 말고. 왜? 괴시 받았다는데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하는 거야. 지나가봐야지. 그 예언은 바로 신기나 독특한 방법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예로부터 그런 예언이 상당히 많이 사회생활에 깊숙이 관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옛날에 재정인지 시대였기도 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바로 이것도 뭐라고 하냐? 예언은 주로 직관을 이용한다. 직관. 영적인 거는. 그리고 예측은 규칙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디 뭐 철학관이 됐든 아니면 심기 있는 도사, 요즘 무슨 도사 유명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예언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영역은 규칙이 아니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정확 대신에 심기처럼 어느 순간 어떤 느낌, 각 종교에 관계되어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저쪽 그 스님들이나 각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그 보일 때가 조금 더 오랫동안 보이거나 많이 보일 때가 있고 적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 때 뭔가 딱 보여서 얘기했을 때 맞아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봐. 다른 걸 물어봐. 근데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경우보다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요. 그럼 안 보일 때 안 보인다 하면 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안 보인다 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안 보인다고 하지 않아. 거기서 얘기를 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40m 감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예언이라고 하는 직관의 영역들은 규칙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린데 대신 그것이 나만 아는 어떤 이런 것들 독특한 것들을 본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언의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야말로 혹세무민 같은 경우처럼 다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외식산업에 5년간 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미래성장산업.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진짜 저기 혁신으로 도약한 외식산업에서 이렇게 딱 팩트를 걸고 움직이더라고. 저렇게 하면은 대부분 아무래도 외식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맞죠? 근데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될까? 또 정부에서 정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원했던 대로 전개됩니까? 하다 보면 돌발 사태가 많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은 의도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미래학을 얘기하는데 한번 두 가지를 잠깐 봅시다. 동양 미래학과 서양 미래학이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서양 미래학은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기법, 빅데이터 기법 이런 것들이에요. 동양 미래학은 주로 어떤 게 많다? 아까 약간 직관이라든가 신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미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서양은 국가나 사회, 특정 분야의 미래를 대상으로 하고 동양은 주로 개인이나 미래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떤 예측학은 분석적이라고 해요. 동양은 직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심리 쪽에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평균하고 5일의 날씨, 열흘 동안의 날씨를 평균 분석하다 보면은 앞으로 한 달 정도 흘러가면은 30일, 20일 흘러가면 첫눈이 내릴 수 있을 거야. 첫눈이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2월 1일 날 첫눈이 내립니다. 이게 서양 미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날씨에 손개치기 했다가 그런데 날이 갑자기 뜨거워져. 어떻게 다시 수정을 해서 12월 1일이 아니라 5일 날 내릴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져. 다시 수정. 11월 7일 날 아니 30일부터 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서양 미리학이라면 동양은 어떡하냐? 11월 25일쯤 되면 소설이 있어. 소설. 이건 뭐냐? 눈이 작게 온다는 거. 어떤 걸로 해서 자연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규칙적인 틀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쯤 되면 눈 내려. 날이 덥든 춥든. 이래서 어떤 미래의 현상을 가정해놓고서 이미 그걸 결론을 내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 가는 게 동양이고, 서양은 규칙을 통해서 예측하면서 수정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접근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역학하고 역술이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동양 역학. 역학과 역술의 차이는 하나는 학문인 거고 하나는 술인 거고, 과학과 기술의 차이는 하나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적용되게끔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학인 거죠. 역학과 역술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하는 분이 바로 역학을 과학적인 방면으로 바꿔가는 역할을 학인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미신과 과학학과에서 미신과 과학이 섞여 있다고 훑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주명리나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예. 얼마나 하셨나요? 대략하시다고. 예. 4년. 박수 한번 쳐주세요. 4년 하기까지 답이 나오시나요? 저는 나온 학문을 하고 있어요. 나온 답이 있고.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답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 성격부터 몇 가지까지는. 왜? 우리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삶을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저분을 무시한 게 아니고 선생의 스승까지도 30년, 50년을 공부해서 답이 또 안 나온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저분을 마시기가 저분을 가르쳤던 분의 스승의 스승 역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어쩌다 찍어 맞출 수 있어도 규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역학의 현실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심지어는 역학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선생님한테 왜라는 질문 3번 하면 잘린다고 합니다. 왜? 역학에는 무지하게 많은 이론이 있는데 원리가 밝혀지지 않고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외워서 쓰는데 누가 질문을 해. 원리를 질문하면 첫 번째 질문하면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는데 두 번째 질문하면은 선생님을 테스트하는지 나도 모르는 걸 자꾸 질문하잖아. 껄쩍 찍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하면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저희 카페에도 제가 동국대에서도 강의하는데 거기에 다른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공대 특강에 유명해요. 그분도 TV 많이 나오고 공대 특강에 갔다가 질문을 딱 2번 했다가 젊은이 그런 식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하면은 이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0명이 공부를 합니다. 원리를 모르잖아. 10명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처럼 체계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 외우는 게 한두 개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원리를 모르고 외우다 보니까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다가 스승이 돌아가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제자를 키워. 이렇게 몇 대 내려가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원리를 모르니까 검증이 된다 안 된다? 검증이 안 되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는 현상으로 가는 것이 현재 동양의 흐름들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이유들은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할 건 아니고 또 깊으면은 유튜브를 본다든가 하면서 될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평생 공부해서 답이 나오지 않고 미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미신과 과학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는데 10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9단계를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1단계를 대충 적용해요. 그럼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공식 적용하는데 90%는 정확히 적용, 대충 적용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이 할 때 그 과학이 90%까지가 과학적이고 10%는 비과학적이야. 그럼 그건 과학적인 겁니까? 비과학적인 겁니까? 비과학적인 거죠. 과학은
100% 과학일 때가 과학입니다. 사과를 얘기합시다. 우리 90% 썩은 사과를 뭐라 하죠? 썩은 사과. 50% 썩은 사과는 썩은 사과. 10% 썩었으면 1% 썩었으면 100%안 썩었을 때만 썩은 사과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이라는 것은 100%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인 건지 단지 과학적인 요소가 일부 섞여 있다고 과학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의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가 과학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만 비과학적 요소가 더 많이 아니면 일부 상당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때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신적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는 미신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명리학과 사주명리와 풍수지리가 미신인 거죠. 그럼 동양 미래의 직학이라고 제가 일단 장르를 만들어서 보는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하게 과학적일 때 그거를 가지고 동양 미래의 직학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제가 동양 미래의 직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혹시 한국외식산업진흥원에서 성공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성공 조건 5가지. 첫째, 경영과 실행을 목표로 창업계획을 세워라. 둘째, 소비자의 시선으로 뭐 이런 건 뭐 제가 다 이걸 얘기해주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5가지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저런 5가지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도움이 됩니까? 저게 결정을 짓습니까? 저거 5가지 다 하면 성공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저럴 수밖에 없냐? 진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과 더 많은 성공을 하는 것. 즉 성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고 더 많은 성공을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다가 이 5가지는 성공을 하는 비법일까 아니면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방법일까? 굳이 따진다면 더 큰 성공의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서 지금 성공을 대부분 하셨고 아직도 하시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저렇게 모든 걸 과학적으로 따지고 검토해서 준비한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어쩌다 우연히 갑자기 한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업종을 난 태어날 때부터 그거 하려고 계획 세운 좀 손 들어보세요. 혹시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 세운 분? 중학교 때부터 계획 세운 분?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이 우연히 많은 것들이 옵니다. 혹시 내가 연세대학교 외식산업 최고위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올 거라고 미리 계획 세웠거든요. 혹시 중학교 때 계획 세웠나요? 우리는 이런 큰 어떤 우연한 만남들 혹은 평생을 같이 사는 배우자까지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바로 필연이라는 어떤 그런 필연인들이 우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고 어떨 때 애매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선택이죠. 해놓고 후회하시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 여러분이 했던 그런 선택 중에서 제일 위대한 선택 중에 하나 뭘까요? 바로 연세대 외식산업 최고위 과정에 오신 분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듣기적으로 다르다 진짜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될 겁니다. 성공의 조건은 여기 한겨울 신문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재능이 아니라 운. 괴짜 노벨상 수상자의 한변. 재능이 아니라 운이구나.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해봤는데 웬걸 어떻게 성실하게 노력 열심히 한 것 능력 뛰어나고 학교 다닐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뭐 한 사람이 성공했더라 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는 그래서 운남 믿고 놀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확히 알을 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진짜 이유 타이밍. 저는 지금 바로 성공한 진짜 이유가 타이밍이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때가 있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노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자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든 씨앗을 뿌린다고 가정합시다. 씨앗을 열심히 뿌려 죽어라 열심히 뿌려 노력이죠. 겨울에 그리고 봄에 대충 뿌려
누가 많이 걷어들일까? 그럼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대충 뿌릴지라도 봄에 뿌리는 게 겨울에 열심히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해, 겨울에. 별로 안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봄에 해. 그리고 어느 게 낫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사건이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데 시간과 공간 중에서 더 우선시되는 게 시간일까 공간일까? 잘 보면은 내가 어디서 성공했어? 어디서 성공할 거야? 제가 어디서 성공합니까를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언제 성공할까를 많이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성공할까를 많이 따집니까? 언제죠? 그럼 시간이 주가 되죠.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뿌려 좋은 땅에 좋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겨울에 나쁜 환경에서 대충 뿌려 나쁜 땅에서 봄에 누가 걷어들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우선입니까? 공간이 우선입니까? 시간이 공간보다 우선이죠. 그럼 무엇보다 우선이 시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두 번째 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뿌려 진짜 열심히 썩은 땅에 대충 뿌려 좋은 땅에 누가 더 많이 걷어들일까? 그러면 공간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노력이 중요한 겁니까? 공간.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인데 그럼 또 봅시다. 우리 열심히 하자. 열심히. 그럼 열심히 합니다. 쭉쟁이 가지고 열심히 뿌려. 쭉쟁이. 그런데 좋은 열매 가지고 대충 뿌려. 어느 사람이 더 많이 걷어들일까? 그러면 열심히가 중요해? 아이디어가 중요해? 씨앗이 중요해? 바로 씨앗, 아이템이 중요한 거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력인데 노력은 우선순위가 무지하게 많이 밀리는 거야. 첫째 시간에 밀리고 둘째 공간에 밀리고 셋째 아이템이 밀리고 넷째가 노력인 거예요. 인맥이나 모든 평탄한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맥이 빵빵한데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노력이 중요하지만 노력과 공간과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는 성공 실패를 거의 결정짓는 게 있고 성공 실패를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좀 인정하기 좀 애매할지 몰라도 사실은 시간, 타이밍, 때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공간과 노력들은 우리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그걸 성공할 때 더 많이 성공하고 너무 성공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때 무지하게 잘 나갔던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맨날 와서 잘 나갔던 많잖아요. 강의도 하시고. 당신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왜? 그때 젊을 때 잘 나갔으니까 나이가 들면 노하우가 늘다 안 는다. 노하우 늘죠. 인맥 늘죠. 자본력 늘죠. 테크닉 늘죠. 그럼 더 모든 게 잘 나갈 조건이야. 근데 잘 된다 안 된다? 뭐가 바뀌어? 딱 하나 바뀐 게 뭐야? 시간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되 오늘 시간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내 시간을 찾아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쯤 벌었을 때는 몰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을 생각한다면 성공에 의해서 언제까지 성공만 쫓다가 끝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안과장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라.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알고서 가장이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나머지는 그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나머지 가져오라는 사람이 아시겠죠? 교세라 명예회장 아메라 경영의 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고 나서 진짜 아이디어가 무지하게 좋아 성공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노력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아이디어를 내 성공했나 다 알아보니까 결론이 뭐더라고요? 그냥 이 아인슈타인 전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결론은 우연이 결론이에요. 우연. 이분은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노력도 좋지만 우연이더라. 물론 중요한 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에는 그냥 시간만 갖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노력이 가미가 되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런데 더 큰 요소가 노력보다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있고 어떠한 방법을 하느냐 같은 거죠. 근데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노력하느냐를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죠. 인생사계 석칼이고. 자,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몇 그루? 몇 그루? 몇 그루? 나무는 한 그루 맞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자연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이 있죠.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해봤을 거지만 저 역시 저렇게는 인간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삶이 있을까? 예, 그걸 찾은 게 제가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크게 보면 10년 주기 패턴, 60년 주기 패턴, 600년 주기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공과 실패의 10년 주기 패턴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5년은 기운이 상승하고 5년은 기운이 내려갑니다. 몇 년 상승한다고요? 5년. 몇 년 내려간다고? 5년. 그럼 10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면 몇 년씩 있는 될까? 봄이 2년, 여름이 3년, 가을이 2년, 겨울이 3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쪽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다? 겨울. 봄은 잘 나가는 시기일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일까? 희망이 생기지만 아직까지 힘들어. 그래서 10년 중에서 겨울 3년과 봄 2년은 사업이 잘 된다, 덜 된다? 덜 되는 시기야. 그럼 대신에 여름 3년과 가을 2년 사업이 잘 된다, 덜 된다? 이걸 다 감잡으면은 대략 한 5년 정도 잘 됐으면은 조금 주춤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생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60년 주기가 있고 600년 주기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들이 좋으면은 10년 중에 겨울 3년 빼놓고 7년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7년. 심지어는 20년 중에 17년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30년 중에 27년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 우와. 근데 누구나 3, 40년에 한두 번은 왕창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60년 내에 잘 나갔다, 50년에 잘 나갔다 이라고 뒤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누굴 보든 무지하게 극단적으로 잘 나간 사람은 20년을 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극단적이 있어요. 그리고 깨집니다. 실화를 이룩하는 사람 보십시오. 잘 나간 것만 얘기하지 그 뒤에 다 깨져 있습니다. 한 번씩.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언제 물러날지를 지금 말이 되는 거 모르면은 난 언제까지 잘 나갈지 않다. 어느 순간에 종이처럼 쓸 때 내가 왜 이렇게 깨졌지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씩 깨진 시간 두 개나 있다는 것. 바로 10년, 60년. 물론 20년, 30년 중에 17년이 좋고 27년이 좋다 할 때도 바로 10년 주기 겨울의 흐름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조금 덜 나가고 항상 저 10년 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인생에는 10년 주기, 60년 주기, 600년 주기가 있습니다. 600년 주기 너무나 길으니까 둘째치고 60갑자 들어봤죠? 60갑자. 한갑. 그래서 누구나 60년 주기가 있습니다. 그럼 10년 주기 봄이 몇 년이지? 2년. 여름은? 3년. 이게 가장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 가을은 2년. 겨울은 3년. 그럼 60년 주기 봄이 몇 년일까? 10년 주기가 2년이야. 60년 주기 몇 년일까? 빙고 12 어느 분이세요? 좋습니다. 그 두 분이 하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기 저 어디냐? 물펜 갖다 드려라 지금. 아까 자, 그 60년 주기는 봄이 12년, 여름이 18년, 가을이 12년, 겨울이 18년입니다. 24절기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그 15일씩 15 여기는 우리가 그 반씩 나눠서 3개월에서 12달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운이 움직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름과 겨울은 길게 나타나고 봄과 가을은 짧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어디일까? 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아주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봄이 가장 처절하게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봄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꽃 피는 봄날이 오면 얘기하지만 꽃 피는 봄날이 오면은 날이 따뜻하다 아직 춥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갈 시기는 사실은 겨울 1년차 겨울 2기 왜? 가을이 풍요로워 겨울 초반이 풍요로워 많이 걷어들이는 건 가을이고 걷어들인 뒤가 겨울이거든. 그리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도 겨울에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나갔다 꺾이는 시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60년 주기는 여러분이 잘 몰라도 100년 주기, 600년, 10년 주기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년 주기를 다시 봅시다. 늦여름과 가을 3년은 전성기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겨울 3년 힘든 시기 어떤 대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 600년 주기를 대운이라고 표현합니다. 60년 주기하고 600년 주기가 다 좋을 때는 뭐 가을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근데 60년 주기나 600년 주기 기운이 나쁠 때 10년 주기부터 큰 건 대운인데 이게 나쁠 때는 10년 주기 가을부터 무리수를 던져서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가을에 무리수, 우리 함정 이렇게 갑자기 개선은 잘생겼나요 혹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좋다. 너무 아껴요. 네이버에 꽤 오래전에 쳤던 내용 제가 하는 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뭐 행보 별걸 다 그냥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누구야 이게? 당나귀기. 오늘 제가 당나귀기 나갔던 거를 갑자기 화면에 많이 띄워놨습니다. 왜? 제가 당나귀기가 뭔지 식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식단을 많이 띄웠습니다. 이거는 사주를 보고 가서 사주 컨설팅을 끝냈고 내가 이제 개천에 들어났다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이효리 뭐 별거리 다 하긴 해요. 방송에서 사주팔자 같더라도 그 환경 노력 정도가 달라. 자, 사주팔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제왕사주 있다 없다? 공부하신 분들 제왕사주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다. 어떤 경우에 규칙으로 적용되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죠. 특수성 갖고 적용이 안 되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주팔자는 출생 년, 월, 일, 시, 아버지 몸무게, 엄마 직업. 그럼 안 들어가죠? 출생 연월 일시만 들어가죠. 그러면 자, 출생 연월 일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다. 맞습니까? 제왕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만약에 제왕 사주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주가 그 사주는 보편적으로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논리적으로 정리되려면은 사주팔자는 출생 년, 월, 일,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출생 연월 일시가 같은 사람. 여기서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대한민국에도 여러 명이겠죠. 그럼 전국 전 세계로 치면 엄청 많겠죠. 만약에 대통령 제왕사주가 전개되려면 어떤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서 왕이 됐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사주는 대부분 왕이 돼야지만이 그 규칙이 성립된다. 맞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주하고 똑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 중에서 없다 거의. 그럼 규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 왕이라 했던 사람이 사주를 뽑아놓고서 그 사주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지금 아까 도널드 트럼프도 왕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주가 있다 없다? 생년을 따지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아냐 최단 60, 70%에도 아이하지만이 우리는 제왕사주라고 부를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또 한 가지 봅시다. 사주팔자 이제 문제를 짓습니다. 지금부터. 사주팔자를 가지고 직업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있다. A 어떤 사람은 성씨를 맞추기도 하고 아내 성씨를 맞추기도 하고 애가 몇인지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말이 성립되려면 애가 몇인지 맞으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몇인지 정해진 사람끼리 만나야만 그게 가능한 거야.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똑같은 사주팔자 수없이 많은 사주팔자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애가 똑같아야 돼. 맞나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봅시다. 지금 모습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조금 미쳤다 많이 미쳤다? 노력 안 했으면 이들이 못 쓰잖아. 그럼 이 사주 볼 때 그 노력을 너한테 얘기 안 해. 안 하잖아.
두 번째, 아버지 영향이 있다 없다.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역할 할 수 있다 없다. 그 엄마가 아니면. 세 번째, 여러분이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다면 지금 하는 일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출신 지역, 부모, 노력 이걸 다 빼놓고 사주만 가지고 얘기해서 뭘 맞춘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직업을 맞춘다, 뭘 맞춘다? 여기부터 학문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직업이 맞을 때는 있는 거야. 맞을 때가 있을 뿐. 그럼 사주팔자는 60년 주기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과 지금 태어난 사람이 똑같아요, 사주가. 그 사주만 놓고 직업을 얘기한다? 황당한 우주비행사? 직업이야. 우주비행 사주 갖다 놓고 300년 전에 우주비행사 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300년 프로그램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한계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럼 기존 사주 명략이 어떻게 해서 전개화되느냐? 철학관에 같은 데 가면은 사주를 굉장히 뽑는 그 아주머니들께서 공부를 몇십 년 한 사람보다 더 정확히 맞아. 어떨 때. 왜 그럴까? 학문으로 맞는 것과 직관으로 맞는 것과 바로 직관인 거예요. 신내림을 봐도 직관이 있고 안 봐도 직관이 있습니다. 그 직관에 의해서 맞았다 틀렸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명리는 공부를 가지고 사주만 가지고 학문적으로 그걸 가지고 노력 다 배제놓고 배우다 배제놓고 그것만 가지고 자식이 몇인지 맞춘다 하고 직업을 맞춘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부터가 이미 문제가 돼. 그래서 미신 얘기도 하는 겁니다.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음양무행이라고 들었어요? 음양무행? 음양무행이 뭐냐?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기본은 뭐냐? 세상 모든 것은 5가지로 이루어졌다라 하는 게 오해인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어떡하냐? 뭔가 어려운 거 설명하면 그거 뭐지? 그럼 그거 오해에 나와. 그럼 까딱까딱 다 넘어가. 그럼 뭐냐? 그게 신비한 거에 대명사 뭔가 풀어준 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음양오해에 나와 할 때 까딱까딱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그 말을 한 사람이 그게 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만 할 뿐인 거지. 오해는 간단하겠지만 세상 모든 게 5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절이 몇 개야? 방향은 몇 개야? 동서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중간에 집어넣고 따져. 계절 중간에 있다면 그 나머지 밖에 있는 4개하고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동등하지 가운데니까 벌써 동등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 흔한 말 이렇게 사주의 오행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무가 흙을 극한다든가 도끼가 나무를 쪼갠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끼가 나무를 쪼개는 건 그럴듯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물어보니까 나무야 나무야 도끼가 무서울까? 산국이 무서울까? 산국의 무서움은 화근목이라 가야 되지. 그리고 흙하고 나무하고 싸우는 거 좋은 관계 나쁜 관계야. 좋은 관계. 사주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의 학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의 가장 기본은 나무하고 사는 좋은 건데 그거를 극이라고 공부하면서 그걸 배워서 이걸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애운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니들끼리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때 8번이 반장을 똑똑했어. 그래서 대학 들어왔어. 8번 하니까 반장 하면 부르면 된다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쪽에서 했던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써먹으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차피 인생사가 비슷한 것들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직관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에서. 근데 아까처럼 지금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같더라도 부모 환경 노력 정도가 다르다. 나하고 이제 내경 MBA를 나가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제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동서양 미디어하고 동시에 연구하는 유일한 학자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미래예측 방법론 책을 쓴 거예요. 서양 미디어 학자들 몇 명 같이서 이게 21명이 공동조사해서 요 옆에 전부 다 서양 미디어 학자 혼자 있다가 굉장히 눈치 보고 굉장히 앉아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또 46명이 쓴 건데 여기도 굉장히 지정석이 앉아있어 정도. 끄트머리에 동치고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46명의 서양 미디어학자들. 그럼 서양 미디어는 뭐냐? 진대제 작품 혹은 역시 물어볼게요. 의상, 옷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가 할까? 미래학자가 많이 할까? 의상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할까? 그래서 서울대 의상학과 남인자 교수님, 예를 들어 남인자 교수님 아니면 전통부 김윤재
진대재 장관님 내지는 여기에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나비아트 관장님 계신데 그분이 보니까 대통령 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광예술이라 하나? 빛 가지고 그런 것 중에 또 전문가에서 그 분야의 미래, 즉 미래는 두 가지를 예측해요. 하나는 순수하게 미래를 예측한 학문하는 분들 계시고, 하나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를 알 수 있고, 일반인에 비해서 거기에 미래를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서양 미래학의 한계가 뭐냐? 그 서양 미래학은 규칙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변수가 올 때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안경을 딱 쓰면은 질병이 언제 오는지까지 나오는 안경이 개발됐어. 그럼 대박 날까요? 그 안경은 기가 막히게 개발이 딱 돼야 되는데 그 개발하려고 하니까 누가 좀 불편한 집단이 있어요. 안경옆에서 불편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힘 있는 집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이 늦춰져.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 물방울 하나만 딱 있으면 굴러가는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어. 대박 나겠죠? 그거 이 사람이 딱 터뜨리면 대박 나고 잘 살까?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을까? 왜? 국가 인류에 문제가 돼서 현실을 잃었습니다. 왜? 이익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즉 변수들이 수없이 한때 에너지, 석유, 엄청나게 석유 개발을 아주 큰 소리를 치다가 거기에 막 투자 난리 치는데 딱 어떻게, 그래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 근데 셰일가스가 딱 개발이 돼. 그럼 그때 세웠던 계획은 어떻게 되나? 미래는 싹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듯이 서양 미래학에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서양 미래학자들 같이 모이면은 자기들도 알아. 규칙이 있는데 규칙의 초기 조건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쉽게 말해서 미래 예측을, 결과를 의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자기들끼리는 조금 애매한 거야. 결국에는 저한테 많이들 또 와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거는 제가 2016년에 대한민국 경기가 무지하게 어렵다길래 16년 초반에 16년, 16년도는 대한민국 경기 좋아. 17년까지도. 2018년 대학이 18년, 19년 대학 경기 어려워. 나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고, 해양수산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 관시하지 마. 경기가 어려운 2020년 이럴 때 되면 해양수산조선이 힘을 쓰면서 대한민국에 힘을 줄 거야.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하고 국회방송에 나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또 대박, 이런 것도 과연 가능할까? 허실, 운세 같은 거, 4살짜리 궁합 좋을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허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측, 대통령 예측 이런 얘기를 내가 난감하지만 제가 이건 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코로나가 심했다 안 심했다? 무지하게 심했죠? 누구도 코로나가 이대로 이제 영원히 갈까 암담해 하길래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희망을 주자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유튜브에 공개를 했고 이제 1월 달에는 뉴스로 나갔던 건데, 서지학교에서 코로나 종식에 2월 중반부터 약하기 시작. 이거 뭐냐? 2월 중반부터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막 떠들긴 했지만 이미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걸 갖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코로나 크리스마스 앞두고 종식시를 예측했는데 결론은 2022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기세가 완전히 꺾여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라고 예측한 게 아직도 떠있긴 합니다. 유튜브에서 떠있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유튜브로 세상 뜨고 안 뜨고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저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희망을 가지라. 왜? 12월달 진짜 안담했거든, 코로나 때는. 이런 걸 제가 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건데. 사주팔자와 사주명략. 사주팔자, 사주명략 쭉 짚읍시다. 사주팔자, 사주명략이 뭐예요?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학문인데, 사주팔자가 뭡니까?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10간 12주로 표현하고 그걸 분석해서 사람의 기운합을 예측한 학문이다 라고 정의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사주를 뽑아놓고 공식을 일부 적용하되 규칙이 아니라 직관을 이용해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주명략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일까 음력일까? 다시 한번,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일까 음력일까? 그쪽은 음력이라고 소신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TV다 보니까 모두가 예락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시 사주팔자 기준
기준 양력일까 음력일까? 양력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대가 이렇게 없으시면 될까요? 근데 또 우리는 현실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주팔자의 기준이 양력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양력입니다. 정확히 보면 순태양력.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알려봅시다. 나왔으니까 사주팔자는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관지, 생년과 생월은 공전, 생일과 생신은 자전, 사주팔자는 양력을 기준하며 음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자,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 달을 기준으로 해. 태양, 음력은 달. 달력을 보면 큰 글씨가 있죠. 큰 글씨가 양력이고 작은 글씨가 음력, 맞죠? 그래서 큰 글씨 뜯게 쓰면 음력 되는 거야. 그렇죠?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냥 큰 글씨는 양력인 거고 작은 글씨는 음력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태어난 연월일신데 연이 뭐야? 연이 해가 바뀌는 거잖아. 해. 뭐가 바뀐다? 해. 그럼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양력이다, 음력이다? 양력. 그럼 월은? 달. 자, 하나 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봅시다. 이거. 따라합시다. 이민 따라해서 이민 신해 을축 갑신 2022년 11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태어난 사람은 저 사주팔자를 가져요. 언제야? 지금이죠. 지금 바로 지금 태어난 사람은 이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글자가 좀 몇 글자. 그래서 팔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의 기둥이라 했죠. 기둥이 하나, 둘. 올해가 이민년이고 다 알죠? 이민년? 그 다음에 11월 달은 신해월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8일은 을축일이라고 해요. 지금 시간 3시 반부터 5시 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경도가 똑같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갑신이시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기둥이 하나, 둘, 셋, 넷에서 네 기둥 8글자에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일단 사주팔자. 그런데 사주 볼 때 필요한 게 사주팔자인데 아까 보다 여기서 연은 뭐라 했어요? 해가 바뀌는 거라 했잖아. 그럼 월은 달월자 쓰는 거니까 음력이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몇 월달? 11월달. 계절이 뭐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죠.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는 게 태양이 주관해, 달이 주관해? 사실 태양이 주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공전할 때 공전을 하는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가 연이야. 근데 어디까지 돌았니? 이게 바로 월인 거예요. 그럼 연과 월은 지구의 공전에 하나는 단위이고 하나는 과정인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달이 반영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럼 양력이야, 음력이야? 양력인 거예요. 연과 월은. 그럼 왜 월자 잘못 썼어? 헷갈리게. 내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썼냐? 잘 보니까 이렇게 1년의 기간을 공전할 때 보니까 그 1년 동안 달이 지구 주위를 대략 12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설명하기 좋게 그냥 달월자 쓴 것뿐이야. 음력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일은 뭘까? 일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도는 거야. 한 바퀴씩.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때가 자전이지, 자전. 한 바퀴 들어간 게 태어난 날이고 지금 몇 시죠? 5시죠? 이런 것들은 바로 시가 되는 시. 그러면 연월일시는 태양, 이것이 바로 태양의 각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달이 반영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기준은 양력인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 볼 때 음력을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음력으로 물어보면 그거를 사주를 뽑는 게 저게 사실 양력, 정확히 말하면 태양력이라 하는 순태양력. 간지력으로 양력으로 뽑아서 보는데 철학과 하시는 분들의 90%는 아직도 사주가 음력인지 알고 계세요. 왜? 어차피 원리로 공부한 게 아니고 어차피 뭐 남의 사주 뽑아도 대충 맞는 거니까. 하다 보면 그래 실제. 여러분 초급 공부할 때 옆집 사람 사주 잘 맞으면 다 맞는다고요. 나중에 보면 아 그거 양력 아니고 음력이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풀어서 안 맞고 막 이런 게 수없이 나와요. 그렇듯이 그게 맞는 게 학문적으로 맞는 것보다 그냥 인간한테 대한 통상적인 얘기하고 직관하고 해서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보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참
혹시 여러분 삼재라고 삼재? 알아요. 삼재. 삼재 우리 삼재세요? 삼재 믿는 분수 삼재 믿는 분수 이름 안 적어서 삼재 믿는 삼재 조금 하나 둘셋넷 좋습니다. 이름 안 적어요? 괜찮아요. 삼재 안 믿는 분 안 믿는 분 하나 둘셋넷 여섯 저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나머지는 믿으려고 하는 분? 삼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삼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증명을 해줄게 지금부터 삼재가 어떤 것이 실체를 얘기해 줄게요. 어떤 분들이요? 삼재는 띠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띠를 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주의 원리가 뭐냐면 정확히 치면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는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건데 8월 5일 날 따뜻하다 춥다. 따뜻하죠. 오후 3시 따뜻하다 뜨겁다. 징그럽게 뜨겁죠. 그때 태어난 사람은 춥다 덥다. 더운 기운이 상당히 많겠죠. 배가 혓바닥 빼는 헉헉거릴 때 이런 사람이 또 여름을 만나면 좋을 건 아닐까? 꼭은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소지가 있겠죠. 근데 좋아요. 면접을 보러 갔어. 선을 보러 갔어. 이 사람이 뜨거운 기운이 많잖아. 근데 딱 갔는데 8월 1일 날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 뜨거운 기운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나왔어. 같이 손잡고 싶고 옆에 있고 싶을까 떨어지고 싶을까? 이런 것들이 원리야 원리.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개연성인 거예요. 바로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걸 태양의 에너지를 갖고 따지는 건데 자 오늘 이걸 조금 얘기하기 앞서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여기가 연세대학교 맞죠 지금? 여러분들 엘리트 맞죠? 아니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특별한 엘리트라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엘리트는 아니죠 여러분들. 특별한 엘리트.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영어를 섞었어도 전혀 문제없죠. 강의 퀄리티를 여러분에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영어를 섞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건 제가 몰라서 쉬운 거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준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영어로 합니다 지금부터. 자 2022년 11월 8일 날 아침에 태어난 사람 아니야 한낮에 태어났죠. 한낮 낮 12시 반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영어로 A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A. 어렵진 않죠? 네. 낮 12시 반에 태어난 사람 영어로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22년 11월 8일 날 저녁 때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B. 역시 엘리트 많이 진짜 영어로 B라고 하는 B. 그럼 밤늦게 태어난 사람 영어로 C. A와 B와 C는 A와 B와 C는 2020 ABC 2020년 열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고 뭐만 다르다? 시만 다른 거예요. 그럼 사주팔자를 치면은 이민 열이 같고 월신의 월이 같고 6글자 같고 2글자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게 같다 다르다. 자 A는 태양을 정면에서 빵긋 웃으면 쳐다보니까 태양도 이쁘니까 빵긋 웃어줄 거 아니야 이렇게죠? 그런데 B는 어때? 태양을 째려보죠 옆에서. 그러니까 태양도 기분 나쁘니까 째려보면서 에너지를 조금만 줘. C는 어떻게? 태양을 안 보니까 태양 열받으니까 안 줘버려 뒤돌아서. A와 B와 C는 태양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천차만별이다. 동의하시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열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은데 시만 달라도 삶이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시뿐이 아니라 일도 태어난 날도 다르다라면은 사주 8글자 중 4글자만 똑같은 거야. 그럼 공통점이 더 없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래. 똑같은 해에 똑같은 월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30살에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순전히 그런 것 말고 이름에 가짜들 하면 가구점하고 농자들 하면 농사진다고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월일시 중에 다 틀리고 그냥 연만 똑같다. 사주 중에서 2글자만 똑같다면 공통점이 더 없겠죠. 그래서 삼재는 뭘 갖고 따지냐? 심지어 8글자 중에서 요거 한 글자 그것도 어떻게? 4살 차이가 똑같이 2022년에 태어난 사람과 2026년에 태어난 사람과 2018년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똑같이 삼재에 들어가 30살에 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삼재는 논리적으로
네. 이 의미가 없다.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자가 들어간다, 앞에 들어간다, 뒤에 들어간다. 앞뒤로 다. 그렇죠. 뒤에 들어가면 생각해. 박사, 의사, 병들이 안 되는 거야. 앞에 사촌동, 그러면 사촌동생, 사이비. 어린이집 아시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떤 여러분들 얼른 눈 똑바로 뜨고 사자를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알겠습니다. 얼른 나오는 거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삼재는 드는 삼재, 든 삼재, 나가는 삼재한테 전혀 일부의 가치가 없는 뜻입니다. 네 살 차이는 통하면 좋을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시간이 넘어가는데 전혀 잘못 알려준 속설이다. 손 없는 날, 다음 얘기합시다.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살들 들어봤죠? 네. 삼출산, 삼충산, 역마살, 무화살 제가 황금알 나가서도 다 설명을 해줬는데 왜 의미가 있다 없다 이래서 원진살, 백호살, 공방살 이런 모든 살이 많은데 우리 주변의 살 중에서 진짜 두살살 딱 2개가 있어요. 2개. 뭐예요? 그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해. 이건 영어 비법인데 얘기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해줘요. 박수도 안 치면 이 얘기를 안 하면 허 교수님한테 등축을 받을까봐 우리 허 교수님이 엄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얘기하는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2명 이상한테 전파하지 않기. 약속이죠? 아시겠죠? 한 번만 딱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적지 말고 말만. 비법 돌아다니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불면 듣지 말고. 자, 진짜 살 중에서 진짜 무서운 살 2가지는 허리살과 뱃살. 진짜 이거 진짜 무서운 살이야. 약도 없어. 허리살, 뱃살. 약 없어. 맞죠? 잘 몰라요? 없어가지고 워낙 그게 없어서 박수 한번 쳐줘. 그게 뭔지를 모르겠대. 역시 연세가 달라. 이런 연세가 지긋하게 40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허리살 뱃살이 없대. 야 역시 달라. 연세들이 몇십 번 진짜 달라. 좋은 의식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 2가지 살을 제외한 나머지 살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무슨 말이야? 반응이 없다. 풍수지리 조금만 얘기할게요. 청와대가 명당이니까 하니까 명당 아니다. 명당이 아닌데 우린 거기서 대통령 국무하면서 그렇게 힘든 나라에서 최고의 강국까지 올라가는데 명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죄다 어디를 가시는데 명당이라고 얘기했을까?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갔다 오면 어디를 가셔. 공통적으로 가시는 데가 계셔. 그럼 이걸 우리 명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환장을 했다 이거를. 명당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애매한 게 있어요. 명당의 원래 의미는 혈장이 앞에 있는 털을 얘기해. 진짜 의미는. 얘가 임금님이 신하들 딱 데리고 이렇게 할 때 신하가 있는 자리를 조당이라고 하니까 그게 원래 명칭이 명당이에요. 명당이 좋은 자리, 신하가 있는 자리가 좋아, 임금 있는 자리가 좋아? 임금 있는 자리는 혈자리야. 그 혈자리가 좋아, 명당이 좋아? 근데 지금은 혈자리를 포함해서 명당이라고 다 불러 그냥. 원래는 묘에 가면 묘 앞에 절하는 데가 명당이야. 그 터가 명당인 거야. 근데 지금은 통상 빠지긴 하는데요. 우선 좋은 기운이 제대로 많이 뭉친 게 혈자리예요. 혈자리는 큰 혈자리, 작은 혈자리 많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그냥 상식적인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양팔을 들어주세요. 자, 앞으로 올려주시고 깍지랑 올려서 빼가지고 위로 올려주시고 내리고 다시 손을 펴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양손을 이렇게 맞닥뜨지 말고 이렇게 벌려서 살짝 앞으로 깍지 끼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딱 깍지를 끼면은 가둬놓은 거고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리면은 앞에 벌려준 거죠. 안 보이게 살짝만 지그재그 돼 있을 때 요게 우리가 명당을 찾는 가장 기본이에요. 왼쪽을 따지면서 자, 좌청룡 우백호 근데 이게 벌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어긋나서 겹쳐 있어야 돼. 어긋나서 겹쳐 있으면 뭐냐? 찬바람이 벌려있으면 휙 들어오잖아. 들어오지 않는데 닫혀있으면 안 통하고 바람은 통하는데 찬바람이 휙 들어오지 않게 살짝 어긋나 있을 때 그리고 딱 볼 때 이렇게 하고 먼 산을 쳐다봐야 돼. 이쁘게 밑을 쳐다봐야 돼. 이쁘게 쳐다볼 때 가슴 앞에 가슴과 가슴 사이에 요 부분이 혈장이에요. 이게 명당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집터를 찾으려면 그걸 찾아야 돼. 우선 청와대를 볼 때 아니 예쁘게 이렇게 보고 청와대를 보고 있다? 아니다.
입구에 청와대를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어디 따뜻하고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산이 부드러워야 좋다, 험악해야 좋다. 저긴 부드러워, 험악해. 험악하지. 인상 팍 쓰리고 돌덩이 펴있고 거만하게. 그럼 기본적으로 좋다 나쁘다. 또 질문. 산 밑이 좋다, 산 밑에가 저렇게 산 밑에 붙은 게 좋다 나쁘다. 한 힌트. 산이 높으면 기운이 많다. 그런 건 좋다. 그런데 기운이 많은데 발전소 가면 전기가 많다. 그래서 거기다 코도 가지고 커피부터 가지고 발전소 가지고 코도 딱 꽂는 순간에 맛있는 커피를 끓인다? 아니면 어디로 간다? 어디를 급하게 갈 수 있다. 저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전소를 쓴다 못 쓴다? 두꺼이 비고 와야 되죠. 높은 산에는 기운이 많아. 근데 잘못하면 발전소에 코도 꽂는 거다. 여러분 산동네가 잘 산다 못 산다? 옛날 시골 출신들 보면 산동네 잘 사는 분들이 산동네 계시지 산 밑에. 그래요? 아니죠. 그럼 여기는 산동네다 산 밑에다. 하는 산동네죠. 그럼 저기 계신 분은 저기에 계시면은 많이 안 좋아요. 하나의 터 전체 맥락에서 나름의 기운도 있긴 있어요. 저기도 있지만 살기도 같이 있는 거야. 원래 경북궁이 저 자리였다 아니었다? 경북궁은 저 밑에 앞으로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한참 밑인데 원래 그 일본 애들이 경북궁으로 가는 기맥을 막으려고 거기다 관절을 저는 거야. 그 관절 저는 거에서 거기다 청와대를 졌다가 살짝 옮겨서 지금 옮긴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산 밑에라 경북궁도 터가 되는 데인데 불구하고 산이 험악해서 안 좋다 하는데 여기는 산 밑에라 좋을 수가 없는 거다. 여기가 누구 집이다? 누구 집인데 누구 집이다? 예? 어린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많이 가요. 오늘 생일길에 3억 5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쳐다보시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저기 가서 돈을 벌었다, 저기 돈을 벌고 저기 갔다. 그럼 저기서는 버는 거다, 이제 까먹는 거다. 이거는 사람을 위한 집이다, 자연을 위한 집이다. 제가 이제 풍수를 많이 하지 않게 이렇게 정신 있는 집에 가면 기운이 잘 꼬인다 안 꼬인다. 근데 여기가 바로 망할까 아니면 여기 가서도 시간의 흐름이 될 때 망할까? 그런 거 여기 가서도 시간의 흐름이 좋으면 잘 돼. 그런데 여기 안 갔을 때 10억을 버는 거라면 저기 가면 7억 버는 거야. 여기 안 갔을 때 10억 까먹을 거면 저기 가면 효과적으로 20억을 까먹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풍수지리를 잘못하는 게 요 자리를 잘 쓰면 부자 된다가 이겁니다. 아까 요 자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집터나 요 자리는. 그럼 이거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과 플러스 알파일까? 요 자리 잘 쓰면 부자 된다면 풍수 강의하는 사람 지부터 부자 다 데려가세요. 풍수 강의하는 사람 부자가 많잖아 생각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부터 부자 되면 그게 주가 아닌 거야. 재밌는 건 풍수하는 사람들이 풍수는 사주도 바꿔 이렇게 하다가 당신은 왜 부자 아니야? 난 팔자가 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요 자리 좋다면은 그 옛날에 어딥니까? 한국그룹이라고 은마아파트 옆에 좋은 명동산 거기서 국세어 있었지만은 나갑니다. 대기업이 전부 다 좋은 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 망했다 올랐다 다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망할 때 좋은 터인 것은 덜 망하는 것이지 망하고 안 나오면 결정적인 게 풍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묘만 잘 쓰는 대통령도 일것처럼 얘기한 누군 뭐 잘 쓰는 대통령이 안 돼. 그건 두 가지야. 첫째, 묘를 잘 썼는지가 정확하지 검증이 안 되고 둘째, 잘 썼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될 만한 기운이 있을 때 그 잘 쓰고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그 알파를 갖는 거지 그 플러스가 그것만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집에 있다. 우리 한 가지 그러면 풍수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자 수맥이 좋아 나빠. 수맥이 있는 터에서 열심히 운동해. 어떤 사람은 좋은 터에서 운동 안 해. 누가 더 건강할까? 좋은 터에서 운동 안 하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터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청개구리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앞서까지 조금 동대문이 저렇게 우일한 하대문 중에서 저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대문이 동대문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따뜻한 자청룡, 우베코, 서울의 자청룡 주위의 낙산이 워낙 인왕산에 비해서 인왕산 338m, 낙산이 126m
너무 낮으니까 장남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총용이니까 용에다가 여의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지만 풀려. 심지어는 이름에다가 다른 건 세 글자인데 용처럼 갈진자를 집어넣었어. 이 갈진자를 집어넣거나 저렇게 용의 여의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과학일까 논리의 비약일까? 논리의 비약일까? 그렇게 해서 이 정선과 그렇게 해서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정선 이건 용이 아니야. 그냥 산줄기인 거지 자칫이. 이해하시겠죠? 자, 이건 뭐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한이 없으니까 한 가지는 물이 싸고 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항상. 물이 감싸고 드는 것이. 서울에서 물이 감싸고 드는 거 제일 좋은 거 어디다? 압구정도. 그런데 물이 남쪽에 있는 게 좋을까? 북쪽에 있는 게 좋을까? 물의 남쪽에 있다는 건 뒤에 북쪽이 산이라는 얘기고, 물이 북쪽이라는 것은 산이 남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양집이 좋아, 북향집이 좋아. 그래서 물이 남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둥그렇게 싼 지역. 여기 원래는 풍수가 제일 좋은데 어디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 요즘 핫한 풍수 인테리어? 여러분 진짜 해물가지 이런 막 하잖아요. 이거 해물 가져올까? 여러분 이거 물어볼게요. 풍수를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은 잠잘 때 침대방에 있는 얘기해. 몇 개 보다 보면은 하도 이분들이 부부각색이니까 차라리 서서 자야 돼. 서서. 잠잘 필요 없어. 하도 방향을 얘기했어. 현실에 이게 이런 거. 여러분 대학 입학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순두국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빨이 있더라. 사랑의 교회가 기도빨이 있어. 낙산사 가야 돼. 경주 불국사 가야 돼. 어디 가는 게 효과 있을까? 내 마음. 기도가 효과 있을까? 포크나 여시 효과 있을까? 공부가 중요할까? 컨디션이 중요할까? 공부가 첫째 중요해. 공부 안 하고 컨디션만 좋으면 돼? 우선순위가 컨디션. 공부. 두 번째 컨디션. 엄마의 기도가 효과 있을까? 아빠 기도가 효과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공부하고 컨디션 다 어디 가고 기도를 어디서 하냐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금 딴지 놈은 잘 푸는지 안 푸니. 그러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지.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정말 모든 조건. 자, 포크까지 넘어갔어. 기도도 넘어갔고 포크까지 갔어. 포크가 좋을까 여시 좋을까까지 넘어갔어. 그럼 찰떡이 좋아? 근데 콩찰떡이 좋아? 깨찰떡이 좋아? 이걸 따지는 게 저런 거야. 콩찰떡이 더 좋냐? 따따따따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라. 두 번째, 컨디션 유지를 해라.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우선순위를 해놓고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것만 따지는 거지.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 편집하다 풍수지에서 속 터져 죽겠습니다. 자, 저희가 손님이 왔냐? 야, 여기서 영상을 내 틀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틀릴 테니까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지금 빨리 끝내야 돼서. 어떻게 조금 더 보실 시간 되세요? 질문도 있어요. 잠깐.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똑같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저에게 몇 분만 더 주실 거예요? 많이 필요한 2시간 정도. 그걸 제가 가질 수는 없고 한 45분까지 해볼까요? 15분 정도? 여러분 협의가 된다고 가요. 40분까지 많이 50분? 그래서 영상을 잠깐만 들어봐요. 그냥 강의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하도 이거 영상을 조금 보라고.